자, 지금부터 미적분에 대한 간단한 총평과 전문항 해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문항이 또 워낙 좀 할만하고 쉬웠기 때문에 충분히 미적분을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시간을 좀 소비하셨던 분들 중에 마지막에 미적분을 쫓기듯이 풀으셔가지고 30번은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건데 시간이 부족해서 결국 틀렸다. 29번은 진짜 쉬운 건데 계산이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좀 틀렸다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좀 이제 푸는 순서를 바꿀 때가 됐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조 자체가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가 유불리를 최대한 이제 없애겠다라는 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어쨌든 미적분이 쉬워지고 있어요. 그래야만 하고, 그래야 이제 표준 점수가 미적분이 너무 올라가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미적분이 점점 쉬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어렵다 하는 게 28번, 좀 복잡한 계산은 30번, 그럼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운 번호가 29번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미적분을 먼저 푸는 게 괜찮다. 과거에는 미적분을 풀 때 막 26번, 27번쯤에 막 무등비 껴있고 이러면 막 안 보이고 막 이러니까 시간이 잡아먹는데 이제는 23번부터 27번까지 오는데 굉장히 번개같이 올 수 있어요. 보세요. 계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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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이잖아요. 이거 진짜 쉬워요, 얘는. 그리고 얘도 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빨리 올 수 있어요. 뭐 진짜 12분도 안 걸릴걸요? 그럼 굉장히 빠른 템포로 스무스하게 3점을 다 맞출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쯤 되면 일단 번호 배분 한번 해보는 거죠. 얍삽하게 해보시면은 이게 다 한 번씩 나오네요. 1, 2, 3, 4, 5 하나씩 나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찍을 수가 없는 상태로 옵니다.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만큼 쉬워지는 만큼 다 한 개씩 나오는 구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번, 29, 30번 되는 건데, 역시나 이제 28번이 그나마 좀 까다롭고 29번은 굉장히 쉬운 계산 문제예요. 아마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아시다시피 29번이 제일 쉬웠을 거예요. 그러니 얘를 먼저 풀어주는 게 맞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요. 요거는 얘가 이제 lnx로부터 lnt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다라는 것만 보시면 이게 lnt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1대 루트 3대 2다. 요거 보시면 그냥 금방 풀리는 문제라서 너무 쉬운 계산 문제였다. 그럼 이제 30번을 이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여차하면 그냥 이제 다시 공통 과목 가는 거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28번은 혹시 여러분 같이 공부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은 건데, 2021년 9월 평가원 28번에 이런 이제 삼각함수가 나오고 적분이 나왔어요. 이때가. 그 이후로 평가원이 아직 한 번도 내고 있지는 않는데, 최근에 자꾸 이제 근사를 못 낸다? 뭐 무등비도 좀 안 나오는 것 같다? 뭔가 도형 문제 내긴 내야 되는데, 지난 9월 모의 평가 30번에 음함수 미분법 나왔다?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 진짜 없어요. 덧셈 정리를 낼 수 있긴 한데, 지난 5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4월 달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인데 이제 5월 달에 시험을 봤죠. 거기서 29번에 걔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미적분 탑시크리트 할 때, 도형 문제 탑시크리트 할 때 잘하면 이것도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찍어줬거든요. 요거랑 예상 문제 몇 개를 더 제가 찍어드렸는데, 이번에 얘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평가원은 얘를 검토를 하겠죠. 그럼 이제 얘가 또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이제 도형 문제 뭐 나오지? 진짜 나올 게 없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머리가 아픈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제가 볼 때 무등비가 29번 나올 것 같긴 해요. 진짜로. 쉬운 무등비 대신 주관식 뭐 이렇게. 아니면 28번 무등비 이럴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이 문제는요,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빨리 파악하면 빨리 풀리고요. 이걸 내가 만약에 덧셈 정리로 풀어헤치면 좀 길어집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는 요 길이를 자, 어차피 중심 있을 거고, 여러분 다 스토리 아시죠? 이 세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면은
요게 이제 예를 들어 요게 2코사인 세타가 되어지고 얘가 2사인 세타가 되어지는 거니까 요게 2사인 그러니까 2코사인 여기가 이제 2 마이너스 2사인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를 친다. 그러면 요 모양은 안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풀어줘야 돼요. 이게 제가 이제 해설하는 두 번째 풀이가 되는 거고요. 어떻게든 이 모양을 만들게 하려면은 각을 저 모양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뭐가 결국 포인트가 되어지냐면은 요 각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잖아요. 그러면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라는 요 모양은 요 중심각에 대한 원주각이에요. 요렇게 요 각이에요. 혹은 요 중심각에 대한 원주각이에요. 요 각. 이 각이 이거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면은 또 여기 반 나눠버리면은 요 각도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가 되는 거라서 요 길이를 이거에 대한 사인 거기에 2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코사인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훨씬 더 쉽게 적분이 풀립니다. 다만 그 뭐랄까요 설계를 할 수 있느냐 내가 이게 처음부터 작정하고 치한 적분이라는 걸 의심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요 모양을 만들지에 집중을 하느냐 그럼 빨리 풀릴 거고요. 이게 안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답이 없어요. 결국 이게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28번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고 가능성이 여러 개가 있는 상황에서 선택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긴박한 시험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저는 봐집니다. 아무튼 평가원이 얘를 보고 있겠죠?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 그 다음에 30번을 보시면요. 그냥 계산 문제예요. 진짜 계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음함수 미분법 계산 문제는 이제 어떻게든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평가원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피지컬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고 계산력을 물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 이게 9월 모고가 반영된 느낌이긴 하죠. 30번에 음함수 미분법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제가 계산을 좀 빨리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냥 알파 t, 베타 t를 넣는 것보다는 있는 거 그대로 미분한 상태에서 이제 빨리 하는 방법 알려드리니까요.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보고 이 부분을 보고 식을 잘 세울 수 있는 게 이제 여러분의 능력이긴 하거든요. 무튼간에 이제 여러분 해설지를 보기보다는 해설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 걸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총평은요. 결국 미적분도 쉽다. 옛날같이 이게 뭐가 쉽냐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옛날같이 막 근사극한 빡센 거 들어가고 물론 이제 근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빨리 풀었겠지만 그냥 정석적으로 푸시는 분들 입장에서 되게 부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무등비 같은 거 막 잘 안 보이고 막 힘든 막 뇌를 짜내고 이런 거보다는 그리고 또 막 합성함수에 막 그래프 막 그려가지고 막 극대극소 찾고 막 이런 거보다는 이게 나은 거지. 그리고 또 정적분 계산도 그냥 정적분 계산 중에 막 주기가 되고 점프가 되고 막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적분이 쉽다. 이 정도면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과연 여러분들이 이 미적분이 얼마큼 시간을 쏟아 부었느냐의 싸움이 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권장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대로 이렇게 수능이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어쩌면 미적분을 먼저 푸는 것도 괜찮다. 먼저 푸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정리 잘 하시고요. 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한번 처음부터 이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차담 28번입니다.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탑시크릿 예언 문제에서 도형 문제들 중에 이제 적분 파트 또 오랜만에 나올 수 있다. 네, 선택 과목 체제 첫 번째 세대인 2021 9월 모의 평가 28번에 나온 이래로 또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근사가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만약에 무등비마저 안 나온다면은 이제 나올 수 있는 도형은 이제 요거 정도 있다라고 말했는데 네, 10월 매대표에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평가원이 다시 얘를 또 검토를 하겠죠. 그럼 제가 볼 때 이거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반 학생들 지지난 2주 전에 이걸 연습을 좀 시켰는데
제가 볼 때 이거 걸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간에. 무튼 풀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있잖아요. 아마 2주 전에 제가 해드렸는데 아마 요거는 이제 10월 매드프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걸러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좀 다른 걸 또 준비를 하긴 해야겠는데 무튼 요 문제는요. 여러분이 문제를 읽고 식을 세워나가는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보는 문제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문제 굉장히 좋거든요. 최근 들어 28, 29, 30번 중에 제일 어려운 게 28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뭐 그런 느낌도 이제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제가 문제를 풀면서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부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그림이 이렇습니다. 그림이 이런데 지름이 4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름 나오면 원주각 들어가는 거죠. 네, 원주각 들어가요. 그리고 당연히 중심이 있지 않겠어요? 중심? 근데 중심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나름 얘가 현이잖아요. 현의 수선을 내렸을 때 이게 이제 2등분 되어지는 지점인 거니까 이 QR의 연장선이 AB와 만나는 요 점이 바로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이제 2가 되어지고 원 위에 점 나오면 당연히 연결을 하셔야겠죠. 연결을 할게요. 연결을 하시면 이 길이가 뭐가 되어진다? 근데 이제 2가 되는 거죠. 근데 요 길이가 2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F 세타가 뭐냐 봤더니 PQ 곱하기 PR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자, 인테그랄 6분의 파이로부터 A까지의 F 세타, D 세타 요거 구하는 겁니다. 자, 근데 PQ는 요거고요. PQ는 요거고 PR은 요겁니다. 그쵸? PR은 요거예요. 그리고 난데없이 이 값을 줬어요. 이 값을 줬어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제일 간단한 건 덧셈 정리를 풀어버린 방법이 있겠죠.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이렇게 해버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되게 하기 싫죠. 물론 해도 답이 나오긴 해요. 좀 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이게 뭐냐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정적분이기 때문에 얘를 내가 만약에 t라고 만약에 치환을 하게 되면은 6분의 파이가 들어갔을 때의 특수각이 나오고요. 여기 세타 대신에 6분의 파이 넘어 그 특수각이 나오고요. a를 넣게 되면은 여기 그냥 4분의 1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내가 뭘 할지를 결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당연히 첫 번째 선택지는 당연히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찾고 도저히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얘를 풀어버리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풀면서 섣불리 얘를 덧셈 정리를 친다.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이제 나는 피지컬이 좋아서 피지컬로 극복해서 나는 결국 계산이 강해서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그럼 제가 뭐 할 말은 없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요걸 먼저 찾고 안 되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어쨌든 제가 요것도 이제 보여드리긴 할게요. 아셨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상태에서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 이게 뭘까요? 우리는 뭐에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냐면 얘를 2배 하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라는 거에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말은 자 보세요. 요게 세타면 여기도 세타죠. 맞죠? 그리고 요각이 뭐 요각이 이게 직각인 거니까
요게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란 말이에요. 그러면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라고 하는 건 이거의 절반이죠. 그럼 이거의 절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이 요거니까 원주각을 찾으시면 돼요. 원주각을. 원주각. 원주각. 그 말은 요각이 뭐다? 요각이. 요각이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가 된다. 근데 지금 문제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호 AP를 2등분했거든요. 호 AP를 현재 2등분한 상태예요. 2등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지금 현재 뭐 여기도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의 절반 원주각 얘도 뭐가 돼요? 얘도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되셨죠? 그러면 이제 PR이랑 PQ를 구하기가 좀 더 수월하겠네요. 자, 출발합니다. 먼저 PQ를 구해볼게요. 자, 최대한 구할 때 요 모양이 나오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 어차피 치아라고 하면 미분하죠. 미분하면 코사인의 4분의 파이 빼기 요게 모양이 나와야 되죠. 요 모양이.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자, PQ라고 하는 이 길이를 구할 때 가장 편한 방법은 어쨌든 뭐 요 길이에 대한 뭐 사인의 역함수, 사인의 역수 해도 되고요. 요거에 대한 뭐 탄젠트 역수 해도 되고요. 혹은 뭐도 가능하냐면 이게 이거의 절반이잖아요. 제일 베스트는 얘를 잘라줘요. 이거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근사극한할 때 많이 했던 거죠. 근사극한할 때 많이 했던 방법인데 이걸 반 잘라줘 버리면 요 각이 뭐가 돼버려요? 요 각이 바로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PQ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주는 게 맞냐면 PQ는 이걸 2배, 이 길이의 2배를 구하는 거예요. 이 길이의 2배. 그럼 이 길이가 뭐냐? 이 길이는 2에 대한 사인이죠. 2 사인 2배에 대한 사인 요각이죠. 요각 사인. 그 사인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 요게 이제 PQ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일단 요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PR의 길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섣불리 뭘 하면 안 되냐면요. PR을 이렇게 보셔가지고요.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거 세타인데? 그럼 그냥 2 코사인 세타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 문제가 안 풀려요. 왜냐면 내가 얘를 치환한 다음에 미분하면 코사인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구했으면은 PR도 최대한 이 모양이 나오게, 특별히 코사인 모양이 나오게 해줘야 미분을 치면은 그 모양이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눈에 보인다고 이 코사인 이렇게 해버리면은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으로 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방법은 요거예요. PQ에 대한 코사인. 내가 PQ에 대한 코사인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 요게 맞는 거죠. 요렇게. PQ에 대한 코사인. PQ에 대한 코사인. 이게 맞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은 F세타는 뭐가 되는 거냐면 F세타는 이게 PQ죠. PQ를 2번 곱하네요. PQ의 제곱이 돼야 돼요. 그러면 4의 제곱은 16. 거기에 사인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 요거의 제곱. 거기에 이제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네요. 끝. 네.
따라서 다시 한번 써보시면 인테그랄 6분의 파이로부터 a까지 한 번 더 쓸게요. 16에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의 제곱 거기에 코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요 적분하시면 정답이라는 거죠. 되셨어요? 따라서 여기 있는 사인의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를 t로 두면은 인테그랄 자, 요 세타 대신에 뭘 집어넣어주면 6분의 파이를 넣어주면은 얘가 12분의 파이, 12분의 3파이, 12분의 2파이,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로부터 6분의 파이니까 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 2분의 1이죠. 2분의 1로부터 세타 대신에 이번에 a를 넣어주게 되면은 아까 나왔죠? 요거죠. 요게 4분의 1이었잖아요. 요게 4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가 이제 t였으니까 16 t의 제곱에다가 이제 문제는 요거죠. 요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얘를 미분을 쳐주면 코사인의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의 안에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요게 뭐가 돼야 돼요? 여기에 d세타가 dt. 그러니 코사인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의 d세타. 물론 여기에 d세타 붙어야 돼요. 죄송해요. 여기 빠져먹었네요. 여기에 d세타. 요게 이 부분이 뭐가 돼버리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2dt 마이너스 2dt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면서 윗끝 아랫끝 순서 바꿔주고요. 그래야 좀 더 이뻐지죠. 이렇게 해주시고 2dt니까 32 그 다음에 여기 dt 이렇게 하면 정답이네요. 되셨죠? 네, 이건 계산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죠.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32t의 제곱 dt 이건 뭐 계산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계산하시면 6분의 7 정답입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가는 게 일단은 출제 의도에 좀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최악은 이런 거죠. 얘를 4사인의 4분의 파이 빼기 얘 해놓고 뒤에를 이제 2코사인 세타로 처리하면 이게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얘를 이렇게 2코사인 처리하면 이제 이게 안 나와요. 그러면 좀 다른 방법은 없냐? 여러분 뭐 해설지도 나오는 방법이긴 한데 좀 별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덧셈 정리를 그냥 쓰겠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되려면은 얘를 일단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면은 이렇게 되죠. 사인 4분의 파이 뭐 쭉 해서 쭉 계산하시면 이건 이렇게 맡길게요. 하면 얘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코사인 2분의 a 마이너스 사인 2분의 a 요게 아마 2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계산 쭉 하시면은 네,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해서 쭉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양변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해서 쭉 처리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2배의 사인 2분의 a, 코사인 2분의 a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 요게 8분의 1 근데 요게 마이너스는 냅두고 요게 뭐죠? 요게 사인 A죠. 사인 A, 백악공식이 사인 A 요렇게 그리고 넘어가 버리면 사인 A가 요거 넘어가 버리면 1-8분의 1이니까 8분의 7 사인 A가 8분의 7이 나와요. 이걸 풀면은 사인 A가 8분의 7이 나오고 이걸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치환적분할 때 뭘 치환하겠다는 뜻이에요? 사인 세타를 t로 치환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PR을 아까처럼 그냥 2코사인 세타로 할 수 있어요. 요거를 2코사인 세타를 하시면 돼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2사인 세타죠. 2사인 세타죠. 그럼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2-2사인 세타가 돼요. 전체 2에서 2사인을 뺀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길이는 여기서 피타고라스 쓰시면 돼요. 그래서 PQ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요렇게 제곱하시면 2로 빼내면 2의 제곱은 4 1-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요게 2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4코사인 제곱 이렇게 처리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게 되면은 결국은 4사인 제곱 4코사인 제곱 4가 되고요. 그럼 얘가 8 8 사인 세타가 되죠. 이렇게 돼버리죠. 네, 그래서 얘가 빠져나오면 2루트 2의 PQ가 2루트 2에다가 루트 1 코사인이 되고 뒤에가 뭐요? 사인이죠. 죄송해요. 1 사인이 되고 뒤에 또 뭐가 붙어? 2코사인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가지고 치환적분을 치겠다 라고 하면 이제 얘를 이제 t로 치환하면 이제 가능하죠. 그럼 어차피 사인 A가 8분의 7인 거 쓰면 되잖아. 이런 방법도 있긴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완벽히 사인이나 코사인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얘를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다. 하지만 좀 더 빨리 푸는 방법은 요 모양을 처음부터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거고 그 각이 이쪽에는 요 각이다라고 하는 것만 빨리 찾아내시면은 좀 더 빠른 템포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30번입니다.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런 어떤 형태의 미분 문제 있죠. 그러니까 음함수 미분법을 기반으로 하는 미분 문제는 거의 뭐 어떤 형태가 됐던 4점짜리 문제로 나올 것 같긴 해요. 어떻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유력한 4점짜리 후보로 이제 음함수 미분법 아니면은 합성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합성함수도 그냥 그래프 개형을 묻기 시작하면 또 다른 이제 이슈에 시달릴 테니 계산에 집중된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여러분 연습하기엔 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산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집중을 좀 하셔서 계산하셔야 되고 이거를 이제 막 끝나기 막 10분 전에 막 급하게 막 하다 보면 좀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차분하게 덤벼드시면 네, 결국 침착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이왕이면 요즘 같은 미적분 같은 수준이면은 점점 미적분이 쉬워지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이 미적분부터 먼저 푸는 게 유리한 것 같긴 해요. 이게 워낙 2930이 요즘 쉬워지니까 물론 이게 공감을 해야 되는데 공감을 이제 못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2930이 워낙 쉬워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얘를 좀 먼저 풀고 공통으로 넘어가도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곡선이 있는데 만난다. 자, 만난다고 했으니까 연립이죠. 연립이에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t랑 x 플러스 t에다가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 이 연립을 하긴 하는 건데 연립 불가죠. 연립 불가예요. 근데 그 두 점이 어쨌든 PQ가 있대요. PQ가 있대요. 그때의 PQ의 X좌표의 곱을 FT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당장 지금 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세팅을 해두면은
P의 X좌표를 알파 T, 그쵸? X좌표를. Q의 X좌표를 베타 T. 이렇게 둔다면 여기 있는 요 FT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알파 T 곱하기 베타 T가 된다라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진짜는 뒤에 나와요. 당장 우리가 알파 T, 베타 T를 생으로 구할 방법은 사실은 없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때 점 P의 X좌표가 2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값을 K라고 할 때라고 했어요. 자, 그럼 무슨 소리냐면은 일단 이 둘에 연립했을 때 X가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요 X에 2를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은 이쪽은 뭐가 되는 거냐면 4-T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2를 집어넣으시면 2 플러스 T에다가 여기에 2를 집어넣게 되면 2의 0제곱은 1이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T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그쵸? 4 빼기 1은 3, 2 더하기 1은 3 이렇게. 그럼 그때의 실수 T 값을 K라고 할 때 이때 K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건 프라임의 1을 구하라가 되는 거네요. 그쵸? 프라임의 1 구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얘를 내가 뭐 해서? 미분을 해서 T의 1을 집어넣어 달라 이 뜻이네요. 근데 그냥 T가 1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T가 1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출발한 거다? 알파 T나 베타 T 중에 뭔가 하나가 2가 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 T 값이 1일 때. 되셨죠?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상황은 바로 언제의 상황이에요? T 값이 1일 때의 상황이에요. 그럼 다시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여기서 그럼 T가 1이다라고 한번 해봐요. T가 1일 때를 보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의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X 더하기 2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어차피 우리가 다항함수랑 지수함수랑 연립은 불가하지만 연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줬어요. 그게 2라고. 이해되셨어요? 연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준 거라고. 여기에 2를 넣게 되면 1이고 여기 2 넣으면 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되는 게 바로 X가 2가 되는 거니까 결국 요거를 제가 뭐라 할까요? 그냥 편하게 여기가 이제 X좌표가 2가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얘가 같아지는 이게 약분되어진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두 점에서 만나는 게 PQ인데 T가 1일 때만큼은 뭐다? 하나가 마이너스 1, 하나가 2란 얘기예요. 그럼 뭐라고 해도 괜찮냐면은 둘 중에 하나를 좀 편하게 자 알파 1이라 할게요. 작은 걸 알파라 할게요. 어쨌든 알파 T, 베타 T니까 그러면 알파의 1이 마이너스 1이면 베타의 1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 뜻이에요. 다시요. 어쨌든 T가 1일 때 만나는 교점이 나왔기 때문에 알파의 1이 마이너스 1이면 베타의 1은 2다 요 뜻이라고요. 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다시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미분해가지고 1을 넣는 상황이었어요. 갑니다. 그러면 앞에 미분 해서 1을 넣었어요. 앞에 미분 뒤에 그대로 앞에 그대로 뒤에 미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죠. 맞아요? 근데 알파의 1이 마이너스 1이래요. 요거 마이너스 1.
다시요. 죄송합니다. 알파의 1이죠. 네, 이건 프라임의 1이고 알파의 1이 마이너스 1, 베타의 1이 2예요, 현재. 그럼 나는 뭘 구하면 장땡인가요? 알파 프라임의 1과 베타 프라임의 1을 구하면 정답인 거죠. 되셨어요? 그럼 제일 먼저 알파 프라임의 1부터 한번 구해보죠. 그럼 알파 프라임의 1을 어떻게 구하느냐? 별거 없어요. 이걸 만족시켜주는 x가 알파 t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제 미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안전빵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넣는 건데 이걸 매번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게 별로죠. 이렇게 하면 실수는 없는데요. 좀 귀찮아요. 이 상태로 해서 내가 미분을 쳐서 1을 집어넣어서 프라임의 1을 구하겠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빠른 템포로 얘를 구할 수 있냐면요. 요령 알려드릴게요. 그냥 어차피 마음속으로 x가 알파 t라고 마음을 그냥 새기세요. 새기세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요대로 그냥 미분을 쳐봐요. 그냥 이대로 미분을 칩니다. 쳐주시면은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자, 요거 미분하면 뭐예요? 2x가 됐죠? 2x에 x가 뭐에 관한 식이에요? t에 관한 식이죠? 그러니까 dx, dt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t로 미분하면 요건 그냥 1이죠. 그리고 여기 앞에 미분하면 dx, dt 또 플러스 1. 자, 앞에 미분 뒤에 그대로. 다음 앞에 그대로 뒤에 미분. 뒤에 미분하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다가 여기 안에 있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아니고요. 마이너스의 dx, dt예요. 조심해야 돼요. 곱하기. 왜냐면 x를 미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자신 없으면은 아까처럼 그냥 x 대신에 알파 t를 넣고 하면 헷갈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여기 알파 t를 여기에 대입을 하고 미분을 하면 실수는 안 나는데 길어요. 근데 요대로 미분하면 좀 간단은 한데 실수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요런 거. 특히 요거. 요런 데서 실수가 납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내가 만약에 알파 프라임의 1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러면 t에 1을 넣으면 돼. t에 1을 넣으면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에 1은 무슨 1이에요? 알파 1을 얘기해요. 알파 1. 요거는 알파 1이니까 알파 1은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때는 뭐가 돼요? dx, dt. 요건 뭐가 돼요? 사실은 dx, dt라고 하는 거는 이걸 얘기해요. 알파 프라임의 t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1을 넣는다는 얘기니까 프라임의 1을 얘기하는 거죠. 요게 이제 알파 프라임의 1을 얘기해요. 마이너스 1은 요게 뭐죠? 알파 프라임의 1이고 더하기 1이고 여기 이제 x는 뭐가 돼요? 알파 1이죠. 알파 1이니까 알파 1은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이게 2의 세제곱. 요게 알파 1은 얼마예요? 알파 1은 마이너스 1, t는 1. 이거 0이네요. 필요 없네요. 0.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따라서 알파 프라임의 1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넘어가면은 2의 세제곱 요거 넘어가면 플러스 2죠. 플러스 2분의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요게 알파 프라임의 1이 됩니다. 되셨죠? 그런데 요걸 여기다 집어넣기에는 여기다 얘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살짝 부담되죠? 그럴 때는 컨닝. 어떤 거 컨닝? 이거 구하라 하잖아요.
요거 구하라잖아. 요거. 그냥 어떤 숫자가 나와야 되고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 얘는 2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요것도 마이너스로 해주고 강제로 이 분모를 만들어요. 강제로 분모를 만들고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요. 요렇게. 그쵸? 요게 이제 약간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던 그 분수함수 표준형 만드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럼 얘가 이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처리해주면 프라임의 1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더하기 요거. 그러니까 요게 뭐라고요? 요게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하기 2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알파 프라임의 1 구한 거고요. 두 번째 베타 프라임의 1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또 쓰면 돼요. 장점은 베타 프라임의 1을 구할 때 또 요 식을 재탕하면 돼요. 또 여기 x 대신에 베타 프라임 베타 t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대로 재탕 우려 먹으면은 갑니다. 이제 x가 뭐냐면 베타 1이고 베타 1은 2라 그랬어요. 그리고 dx dt가 베타 프라임의 1이거든요. 갑니다. 그럼 이번에는 x가 2라 그랬죠. 베타 1인 거니까. 그러면 2, 4 4에다가 베타 프라임의 1 마이너스 1은 요게 베타 프라임의 1 더하기 1에다가 요 x가 뭐라고요? 2라고요. 그럼 얘가 2 넣으면 이거 1이네요. 2의 0제곱 1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x가 2고요. t가 1이에요. 그럼 3. 여기 뭐가 돼요? 2에다가 x가 현재 2죠? 그러면 2, 이거 0제곱. 이거 1이네요. 1, 또 1. 여기 뭐예요? 베타 프라임의 1. 요렇게. 그러면은 계산하시니까 마이너스 2 넘어가면 6배 베타 프라임의 1. 요 넘어가면 2. 얼마? 3분의 1. 요게 3분의 1. 계산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빵으로 하는 방법은 계속 여기 알파 t 넣고 베타 t를 넣고 미분하면 안전빵이긴 한데 귀찮아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미분 한번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넣고 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죠. 그럼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2 요게 마이너스 3분의 1. 네네.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7 2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따라서 A가 요게 A죠. 요게 B 마이너스 A. 자, 3 곱하기 B가 2고요. A가 요거니까 플러스죠. 풀에서 3분의 7. 그러니까 6 더하기 7. 맞아요? 네. 6 더하기 7 하셔서 13이 정답입니다. 계산 문제. 뭐 딱히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계산 문제인데 그 음함수 미분법을 다루는 계산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이런 것만 나오면 막 너무 양함수에 익숙해져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확률과 통계에 대한 간단한 총평과 전문항 해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통계 제발 좀 먼저 푸세요. 이렇게 쉬운데 이거 먼저 안 풀면 어떡합니까? 요즘 최근 스타일은 어쨌든 간에 킬러 이슈로 인해서 15, 21, 22는 무조건 쉬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29, 30도 무조건 쉬워야 돼요. 그래야 이 교육부가 제시한 킬러 이슈에 대한 명분이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10, 11, 12, 13 여기가 어려운데 거기서 시간 다 잡아먹고
그쵸? 여기 와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2930 못 푼다? 그래서 찍는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로 이렇게나 확률 통계가 쉬운데, 물론 이걸 보고도 확률 통계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공부를 덜 하신 거예요. 공부를 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잘 보세요. 24번 이거를 P,B분의 이렇게 한다. 공부가 덜 돼 있는 겁니다. 독립의 개념을 몰라요.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B가 일어나나, A가 일어난 조건 하에 A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B가 일어나나, 그냥 B가 일어나나 같은 걸 독립이라 그래요. 그러니 뒤에는 그냥 개무시하고 그냥 앞에만 당겨오면 되는 거거든. 이거 뭐예요? 그냥 이거 A 컴플리먼트. 이거 뭐예요? 그냥 P의 B. 끝났잖아요. 이런 거를 막 분수식 쓰고 있다. 막 석줄, 넉줄 쓴다. 그 말은 죄송하지만 공부가 덜 돼 있는 거다. 그리고 요런 거. 이런 걸 보고 이상해요. 쌤 답이 198, 199 두 개 나왔는데 198은 보기 없어가지고 그냥 199 찍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공부가 덜 돼 있는 거예요. 정기분포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대칭성인데. 그렇죠? 그리고 28번이 좀 어려웠어요. 28번이 가장 어려웠던 문항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해를 잘 하시면, 침착하게 이해를 하셨으면은 진짜 5줄 안에 풀려요. 5줄이 뭐야? 넉 줄 안에 풀려요. 뭐 잠시 뒤에 이제 제가 해설해 드릴 테니까 해설 강의 보셨으면 좋겠고, 이해를 잘하면 감소하거나 같거나 줄어들거나 증가를 할 거면 한 번 증가하는데 1에서 2로 증가하는 거다. 이런 것만 이해를 하셨으면 중복조합으로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긴 했다. 근데 조금 어렵긴 하다. 그렇지만 28번이 제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 최근 트렌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얘는 찍을 수 있잖아요. 그쵸? 찍으면 그만인 거고, 이렇게 29, 30이 쉬운데, 그렇잖아요. 29번이 뭐가 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뭘 모른다?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2줄 만에 풀리는 걸 이걸 왜 못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30번은 진짜 제가 기다렸던 그런 문제입니다. 평상시에 제가 여러분들 강의할 때 expectation x 바가 2의 x 되는 과정을 그냥 외우지 말고 상황을 이해시킨다고 해서 제가 x 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 그리는 방법을 막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이것만 남죠. 결국 외워버리는 거지. 근데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한 상황을 이해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이것도 표본 평균에 대한 개념 부족이다. 정말로. 정말 이건 뭐 4줄 안에 풀려요. 4줄 안에. 진짜 쉬워요. 이거 진짜. 그래서 29, 30이 이렇게 쉬운데 28번 조금 어렵다고 거기서 시간 다 잡아먹고 한참 시간 끌다가 패스했는데 본인이 개념이 부족한데 어려워 보여서 그냥 패스를 해버려서 결국은 2930을 찍는다. 그럼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확률 통계부터 풀었을 때에 이 정도는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물며 28번이 좀 어렵더라도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찍어버리고 그냥 넘어가서 그냥 쉬운 29, 30번을 공략해서 안정적인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튼 여러분 이쯤 되면요, 확률 통계는 정말 쉬운 겁니다. 쉬운 거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풀 수 있는 여러분의 실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거두절미하고 문제 풀게요. 23번입니다. 자, 다음 28번입니다. 집합 x가 1, 2, 3, 4, 5에 대해서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데 1로 가는 건 하나밖에 없고요. 4 이하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대요. 자, 이거 좀 어렵죠? 아마 이번 확률 통계 중에 제일 어려운 게 28번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일단은 자, 지금 함수값들이 전부 다 자연수잖아요. 전부 다 자연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무조건 자연수가 되는 거고요.
얘는 자연수가 될 수도 있고 0도 가능하죠. 같을 수도 있잖아요. 0도 가능하고 음수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수네요. 여기는 정수예요. 그런데 곱해서 3부터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4 이하의 모든 자연수, 이게 모든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상황은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그냥 오케이. 음수 곱하기 자연수는 음수고 음수는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도 어때요? 오케이죠. 0 곱하기 자연수는 0이 되어지는 거니까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x 플러스 1이 fx보다 같거나 작으면, 다른 말로 하면 감소함수이면 오케이. 같거나 줄어들면, 한마디로 F는 같거나 감소하면 오케이란 얘기예요. 그쵸? 다음 단계 항이 이전 단계, 그러니까 하나 더 갔을 때에 함수값이 줄어들어서 이게 이제 음수가 되어지면 오케이. 0이 돼도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제 양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증가를 하려면, 증가를 하게 된다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은, 자, 둘 다 플러스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둘 다 플러스가 되면은 일단 둘 다 1이 되는 방법은 없죠. 빼서 1 더해서 1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1, 2 이것도 불가능해서, 왜냐면 더해서 2가 된다는 말은 둘 다 1이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분명히 1이 되는 건 한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될 거면 이게 1, 3이 돼야 된다는 이 말이죠. 왜냐하면 얘가 2, 1은 좀 힘들잖아요. 자연수 빼기 자연수,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인데 빼서 2고 더해서 1, 더해서 1은 더더욱 안 되고 더해서 2 안 되고, 그쵸? 왜냐면 4가 되면 내가 넘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 3밖에 없어. 그럼 이게 1, 3이 되려면 f의 x 플러스 1은 2가 되고 f의 x는 1 되면 되죠. 맞아요? 2 빼기 1은 1이고 2 더하기 1은 3이 되는 거야. 되셨어요? 그러면 증가를 만약에 한다면 어떤 증가가 돼야 된다? f의 x 얘는 1이 돼야 되고 f의 x 플러스 1은 2가 돼야 돼. 그러니까 증가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증가를 할 때 다른 증가는 불가능. 무조건 1에서 2가 되는 것만이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게요. 자, 보세요. 자, f의 1, f의 2, f의 3, f의 4, 자, f의 5 이렇게 있는 건데 감소하는 건 무조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소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얘가 f의 1이 만약에 4다. 그러면 같거나 줄어들기만 하면 돼요. 같거나 혹은 줄어들기만 하면 돼. 근데 줄어들 때 꼭 한 칸씩 줄어들 필요는 없어. 막 두 칸씩 줄어도 돼. 또 줄어도 돼. 근데 주는데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줄 때 이렇게 줄어버리면 이 뒤에는 무조건 2가 돼야 돼. 1에서 2로 증가하는 건 된다 그랬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1이 두 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요거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안 돼요. 1이 되는 순간 무조건 얘가 2가 돼야 됩니다. 요거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자, 보세요. 시작이 5였어요. 계속 5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요. 왜? 1은 무조건 한 번 나와야 되거든. 요거 이해했어요? 요거 이해했어요? 그거는 안 돼요. 5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할 거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뭔가 줄어드는데 갑자기 팍 줄어도 돼요. 3, 2, 1 이거 돼요 안 돼요? 돼요. 요거 됩니다.
근데 뭔가 한번 1이 돼주면 그 다음은 반드시 한 칸 올라와 줘야 돼. 왜? 그 다음 계속 이렇게 1은 안 되는 거니까. 요거 이해했어요? 요거 이해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갑자기 5에서 1로 팍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1 다음은 무조건 얘가 2가 와야 되죠? 한 칸 올라왔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무조건 2가 붙어야 돼요. 요거 이해하셨어요? 무조건 2가 붙어줘야 같은 걸 유지하는 거죠. 감소는 안 되잖아. 다시 얘가 2에서 또 1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감소는 안 되는 거고, 한번 얘가 1이 나오면 그 뒤에는 무조건 2가 붙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1이 안 나와도 되느냐?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요게 1이고 순서대로 5, 4, 2 이런 식으로 쭉 감소를 해도 괜찮다. 근데 감소를 하는데 1이 한 번도 안 나와서는 안 된다. 나온다면 한 번은 나와야 되는데 감소할 때는 맨 마지막에 그냥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이해를 해주시면은 좀 수월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 쭉 그냥 감소하는 경우. 쭉 감소하는 경우는 무조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마지막에 있는 F의 5가 무조건 얘가 1이 돼줘야 돼요. 얘 무조건 1이에요. 1 이렇게. 그럼 이쪽은 뭐가 돼야 돼요? 이쪽은? 얘가 2가 돼도 되고 3이 돼도 되고 4가 돼도 돼요. 심지어 5, 5, 5, 5도 돼요. 심지어 얘가 2, 2, 2, 2도 돼요. 그럼 이거 뭐 하시면 돼요? 감소함수고 같거나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처리하시면 된다? 2부터 5까지 몇 번 뽑으면 돼요? 4번 뽑으면 되죠. 아무거나 4개를 뽑으면은 자동으로 줄을 서는 거잖아. 요거 이해했었어요? 예를 들어 내가 5를 2번 뽑고 2 하나 3 하나 뽑아주면은 그냥 여기 5, 5, 3, 2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는 거죠. 순서수 정해주는 거니까. 그럼 얘는 뭐 하시면 돼요? 바로 4H 4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네요. 2, 3, 4, 5 4개 중에 4번 뽑으면 되는 거니까. 요거 이해하셨어요? 바로 7 컴비네이션 3이니까 얼마? 35 되셨죠? 다음 두 번째, 감소하다 중간에 한 번 증가하는 거. 감소를 하다가 중간에 한 번 증가하는 거.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F의 1, F의 2, F의 5 이렇게 되는 건데, 감소하다가 중간에 한 번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셨죠?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얘가 2, 2, 2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 한 번 증가하는 게 요게 1, 2가 될 수 있고 여기가 1, 2, 2 가능하고, 그쵸? 그다음에 1, 2, 2, 2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얘가 처음부터 1, 2, 요거는 안 되나? 요거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 또 되겠다. 왜냐면은 꼭 감소하다, 증가할 필요 없어요. 초반에 증가하고 계속 감소도 되죠. 근데 계속 감소라는 느낌보다는 계속 이제 2가 되는 거죠. 요렇게. 즉 이게 되냐 안 되냐? 되죠. 1에서 2 되고 그 다음 2, 2, 2도 되는 거잖아요. 5, 5, 3, 1, 2 되죠. 같거나 감소하다 한 번 증가 1, 2 되잖아요. 4, 4, 1, 2, 2 되잖아요. 한번 감소하고 2로 일정 되잖아요. 되잖아요. 네. 이렇게 케이스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모을 수 있어요? 2, 3, 4 여기 2, 3, 4, 5
4개 중에 3개 뽑으면 되죠. 중복해서. 1은 오면 안 되는 거니까. 맞죠? 따라서 4H3이 얼마? 20. 이 경우는 4H2. 2개만 뽑아주면 되는 거죠. 이게 얼마? 10. 이 경우는 2, 3, 4, 5 중에 뽑기만 하면 되죠. 4가지. 얘는 1가지. 요거 1가지. 되셨죠? 그럼 이게 몇 가지냐면 요게 30가지, 35가지. 요렇게. 합하면 몇 가지? 70 정답. 1번. 네. 그래서 요거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금방 풀어요. 정말로. 중복조합에 관한 내용인 거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해설지를 보면 조금 뭐 이대로 풀긴 푸는데 조금 여러분이 알아보기 좀 힘들게 좀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딱 보고 이해하는 능력. 이게 이제 이해 영역이죠. 이해 영역. 이해를 잘 하시고 거기에 맞는 중복조합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